매일 아픈 몸을 이끌고 일 나가는 엄마를 위해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500원씩 모은 한 달의 시간, 그리고 작은 손에 쥔 2,000원이었죠. 소고기 조금만 주세요. 그렇게 시작된 생일의 기적 같은 하루의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생일 파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진이는 궁금했어요. 우리 엄마 생일은 언제일까요? 하지만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생일이 뭐 대단하니, 그냥 지나가는 날이지. 그 말이 수진이 마음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엄마의 생일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파서도 매일 일터로 향하는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진이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다를 거예요.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만한 선물을 준비할 거예요. 비록 어린 손에 쥔 돈은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컸죠. 이것은 작은 사랑이 만들어낸 큰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손길이 가장 큰 감동을 만들어내곤 하니까요.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수진 엄마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밤새 기침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감기약과 기침약이 놓여 있었는데 수진 엄마는 조용히 일어나 약을 삼켰어요.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쓰렸지만 이제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벌써 한 달째 이런 몸 상태로 일을 나가고 있었거든요. 거실로 나온 수진 엄마는 아이가 아직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 2개와 김 몇 장, 어제 남은 밥 한 그릇이 전부였죠. 월말이 다가와서 살림이 더욱 빠듯했습니다. 다음 주 급여를 받으면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하며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파란 불꽃이 타오르며 계란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조용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수진 엄마는 손등으로 이마를 닦으며 또다시 기침을 했어요. 목소리가 쉬어서 거칠게 나왔죠. 어린 수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한쪽으로 눌려서 삐죽 서 있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수진 엄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일찍 끝나고 올게. 밥 꼭 챙겨 먹고 있어야 해.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수진이 앞에서는 최대한 밝게 보이려 노력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작은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엄마는 마트 유니폼을 입고 가방을 메었어요. 오늘도 하루 종일 계산대에 서서 무거운 물건들을 스캔해야 했죠. 몸이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때문이라도 꼭 버텨야 했거든요. 엄마 다녀올게. 문 꼭 잠그고 있어. 수진이에게 뽀뽀를 해주고 집을 나섰어요. 수진 엄마가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수진이는 손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수진이에게는 그 동전이 큰 의미를 갖고 있었죠. 가끔 정육점 앞을 지날 때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붉은 고기들이 궁금했어요. 가게 안에서는 고기 굽는 고소한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네 집에서는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었죠. 항상 라면 끓이는 냄새나 계란 후라이 냄새만 가득했어요. 가끔 이웃집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 수진이는 몰래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언젠가는 엄마와 함께 저런 맛있는 고기를 먹어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수진이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사흘 전 밤 수진이는 벽에 걸린 달력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죠. 유치원에서 친구들이 생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며 궁금했던 것들이 떠올랐어요. 엄마 생일이 언제예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엄마는 그때 소파에 앉아 기침을 하며 약을 먹고 있었어요. 피곤해 지친 얼굴이었지만 수진이의 질문에 작은 미소를 지었죠. 사흘 후야. 생일이 뭐 대단하니, 그냥 지나가는 날이지. 수진 엄마의 목소리는 쉬어서 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에게는 그 말이 마음속 깊이 남았어요. 생일이 대단하지 않다고 했지만 수진이는 달랐죠. 엄마의 생일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은 생일에 케이크도 먹고 선물도 받고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한다고 했는데 엄마는 왜 자신의 생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일까요? 수진이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엄마 생일을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죠. 사흘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수진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할머니 댁에 가서 용돈 주세요 하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수진이가 무슨 일이야?
하며 웃으시며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셨죠. 둘째 날에는 친구들과 간식을 바꿔치기 했어요. 유치원에서 주는 과자 대신 친구들이 가진 용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아, 왜 안 먹어? 맛있는데? 친구들이 물어봐도 수진이는 그냥 웃기만 했죠. 비밀이었거든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벤치 밑에 떨어진 동전을 찾기도 했어요. 셋째 날에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소파 틈새나 서랍 안에 혹시 떨어진 동전이 있는지 찾아봤죠. 다행히 500원짜리 동전 2개를 더 찾을 수 있었어요. 수진이는 작은 저금통에 동전들을 넣을 때마다 설렜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엄마 생일이 하루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마침내 생일 전날 밤 수진이는 저금통을 열어봤어요. 500원짜리 동전 4개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총 2,000원이었죠. 수진이에게는 그 돈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돈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엄마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2,0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수진이는 정육점을 떠올렸죠. 엄마가 가끔 정육점 앞을 지나갈 때 잠깐 멈춰서 바라보던 모습이 기억났어요. 고기를 사면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그날, 엄마의 생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일찍 일어나서 작은 배낭에 동전 4개를 조심스럽게 넣었죠. 엄마가 출근하기 전에 들키면 안 되었거든요. 수진 엄마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기침을 하며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혼자 있어도 괜찮지?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엄마가 출근하고 나서 수진이는 혼자 정육점으로 향했어요. 걸음걸음마다 배낭 속에서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짤랑짤랑 그 소리가 수진이에게는 희망의 멜로디처럼 들렸습니다. 정육점까지는 집에서 2블록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어요. 길에서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수진아, 어디 가니? 하고 물어봤지만 수진이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비밀이었거든요.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엄마를 위한 깜짝 선물이었으니까요. 정육점이 가까워질수록 수진이의 마음은 더욱 두근거렸어요. 정육점 앞에 도착한 수진이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김 사장님이 평소보다 더 커 보였거든요. 김 사장님은 40대 중반의 인자한 얼굴을 가진 분이었지만 어른들과 이야기할 때면 항상 목소리가 작아지는 수진이에게는 여전히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엄마를 위한 일이니까 용기를 내야 했죠. 수진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정육점 문을 밀었어요. 종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며 수진이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가게 안에는 고기 특유의 냄새와 함께 차가운 냉장고 바람이 돌고 있었어요. 김 사장님이 정육대에서 고기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수진이를 바라봤죠. 꼬마야, 무엇하러 왔니? 김 사장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여전히 떨렸어요. 작은 손에 배낭끈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소고기. 조금만 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가게 안 냉장고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김 사장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뭐라고? 수진이는 더 큰 목소리로 다시 말했죠. 소고기 조금만 주세요. 이만큼이요. 작은 2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김 사장님은 빙그레 웃었어요. 수진이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리고 얼마나 떨리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김 사장님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쓰려고? 수진이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김 사장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엄마 생일이에요. 고기를 좋아하시는데 아파서도 일하시거든요. 그 순간 김 사장님의 표정이 달라졌죠. 수진이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것입니다. 김 사장님은 잠시 말없이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이런 어린아이가 혼자 엄마 생일을 준비하러 온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아무 말 없이 정육대로 향했어요. 수진이는 김 사장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을 졸였습니다. 혹시 돈이 부족해서 팔아주지 않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김 사장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커다란 고기 덩어리가 진열된 냉장 쇼케이스에서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칼로 썰기 시작했어요. 도독도독 도마 위에서 나는 소리가 수진이에게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고기를 썰었어요. 마블링이 좋은 부위로 골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었죠. 수진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신기해했습니다.
집에서는 고기를 써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 사장님의 손놀림이 마치 예술가 같아 보였어요. 칼이 도마 위에서 리듬감 있게 움직였죠. 이 정도면 될까? 김 사장님이 물어봤지만 수진이는 무게를 잘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저울 위에 고기를 올렸을 때 수진이는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죠. 하지만 김 사장님이 고기를 더 얻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이라면 정확히 무게를 맞춰야 했겠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수진이는 작은 손에서 동전 4개를 꺼내 보였죠.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500원짜리 동전들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손바닥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 작은 손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를 느꼈어요. 수진이의 간절함, 엄마를 향한 사랑, 그리고 사흘 동안 하나하나 모은 정성이 모두 그 동전들 속에 담겨 있었거든요. 2,000원이라는 돈으로는 평소 고기 한 덩어리도 제대로 살 수 없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기를 예쁘게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새하얀 포장지에 정성스럽게 싸고 빨간 리본까지 달아주었죠. 마치 선물처럼 포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 엄마랑 맛있게 먹어.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로 이 작은 돈으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살 수 있는 것인가요? 정말 괜찮아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김 사장님은 포장된 고기 봉투를 수진이에게 건네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엄마한테 잘 전해드려. 생일 축하한다고. 수진이는 두 손으로 소중히 봉투를 받아들였죠. 생각보다 무거운 그 무게가 마음까지 꽉 채웠습니다. 기쁨의 무게였어요. 수진이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감동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죠. 대신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런 수진이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정육점 문을 나서는 수진이의 발걸음은 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가볍고 더 빨랐어요. 손에 든 봉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느껴졌거든요. 집까지 가는 동안 수진이는 계속 웃었죠. 엄마가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하니까 발걸음이 절로 빨라졌습니다. 이제 엄마를 위한 특별한 생일상을 차릴 수 있겠어요. 집에 도착한 수진이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수진 엄마는 아직 일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보니까 오후 2시, 엄마가 돌아오기까지 4시간 정도 남아 있었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제 깜짝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수진이는 고기 봉투를 냉장고에 조심스럽게 넣고 부엌에서 혼자 상을 차리기 시작했죠. 먼저 거실 테이블을 깨끗이 닦았어요. 물걸레로 한 번,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아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손으로 접시를 꺼내고 젓가락을 놓고 물컵도 준비했죠. 평상시 수진 엄마가 하는 모습을 보고 따라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가스레인지는 위험해서 혼자 만질 수 없었고 전자레인지 사용법도 완전히 알지 못했거든요. 수진 엄마가 항상 가스레인지는 위험하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죠. 그때 수진이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고기는 나중에 엄마가 와서 함께 요리하고 지금은 다른 것들로 상을 차리는 것이었어요. 냉장고를 열어서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김치, 계란, 김, 그리고 어제 만들어둔 콩나물 무침이 있었죠. 계란은 삶은 것으로 골랐어요. 수진 엄마가 미리 삶아둔 것이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정성스럽게 음식들을 접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큰 접시 가운데에는 방금 산 고기 봉투를 그대로 올렸어요. 리본이 달린 예쁜 포장 그대로 놓아두는 게 더 선물 같아 보였거든요. 그 옆에는 반으로 자른 삶은 계란 2개, 김 몇 장을 예쁘게 접어서 올렸죠. 작은 접시에는 김치와 콩나물 무침을 담았습니다. 수진이에게는 그것이 훌륭한 생일상으로 보였어요. 마지막으로 물컵에 물을 따르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편에서 작은 꽃 한 송이를 꺾어와서 물컵 옆에 놓았어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기르던 작은 화분의 꽃이었는데 수진 엄마가 아끼던 것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수진 엄마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했죠. 엄마가 얼마나 놀랄까,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현관문 앞에 서서 엄마를 기다렸어요.
벽에 기대서서 문 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설레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6시 정각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수진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고 매우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모습을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왜 그렇게 문 앞에 서 있어? 수진이는 수진 엄마의 손을 잡고 거실로 이끌었습니다. 엄마, 깜짝 선물이 있어. 하며 신나게 말했어요. 상을 본 순간 수진 엄마는 완전히 말을 잃었죠. 이게 다 뭐야?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가운데 놓인 예쁘게 포장된 고기 봉투를 보고는 더욱 놀랐어요. 어떻게 수진이가 혼자 이런 것을 준비했을까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엄마. 제가 혼자 준비했어요. 그 순간 수진 엄마는 입을 막았죠. 눈가가 순식간에 촉촉해져 있었어요. 수진이의 작은 정성이 수진 엄마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수진 엄마는 수진이를 꽉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죠. 하지만 곧 궁금해졌습니다. 이 고기는 어떻게 산 거야? 돈은 어디서 났어? 수진이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사흘 동안 500원씩 모은 이야기, 정육점에 혼자 간 이야기, 그리고 김 사장님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모든 걸 구체적으로 말했죠. 할머니가 주신 용돈도 모았고 친구들하고 과자 바꿔서 동전 받은 것도 모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찾은 동전도 있었고.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 엄마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미안했거든요. 이렇게 어린아이가 엄마를 위해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진이의 마음이 예뻤죠. 우리 함께 정육점에 가자. 아저씨한테 인사드려야지. 수진 엄마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혼자 간 것도 놀라웠지만 김 사장님의 배려가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이런 따뜻함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이는 수진 엄마와 함께 정육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엄마의 손을 잡고 걷는 길이 훨씬 더 든든했어요. 정육점에 도착하자 김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 어머니셨군요. 아이가 참 기특하더라고요. 엄마 생일이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더라고요. 수진 엄마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꼭 드려야겠어. 수진 엄마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꼭 드려야겠어요. 너무 많이 주셔서. 손에는 추가로 가져온 돈이 들려 있었죠. 집에서 비상금으로 모아둔 10,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하지만 김 사장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면 그걸로 다 받은 거죠. 김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저도 딸이 있거든요. 수진이 같은 나이죠. 만약 우리 딸이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진 엄마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김 사장님은 수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착한 아이구나. 엄마 생각하는 마음이 기특해.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라면 분명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수진이는 부끄러워하며 수진 엄마 뒤로 숨었어요. 김 사장님은 계산대 서랍에서 작은 종이 봉투를 하나 꺼냈죠. 이것도 가져가세요. 생일 케이크는 못 해드려도 이거라도. 봉투 안에는 작은 사탕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할 만한 딸기맛 사탕들이었어요. 수진 엄마는 계속해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사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따뜻한 것 같아요.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가득 담겨 있었죠. 김 사장님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만나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는 그때 갑자기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나중에 제가 크면 정말 많은 고기를 사러 올 거예요. 작은 주먹을 불끈 쥐며 다짐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그때는 엄마랑 함께 와서 맛있는 고기 많이 사서 함께 먹을 거예요. 김 사장님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그래, 기다리게. 꼭 와라. 약속이다. 그 약속이 진심이라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언젠가 자라서 엄마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겠다는 마음, 그리고 오늘의 고마움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수진 엄마는 그런 수진이를 바라보며 뿌듯했어요. 이런 마음씨 고운 아이로 키워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 사장님은 수진이에게 말했죠. 수진아, 엄마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예쁘구나. 엄마도 수진이가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실 거야. 수진이는 그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도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정육점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 광경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한 할머니는 참 기특한 아이네 하며 수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아주머니는 우리도 저런 마음을 배워야겠어 하며 감탄했어요. 수진이는 김 사장님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엄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은 그런 수진이를 보며 뿌듯했죠. 오늘 같은 날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육점을 나서는 순간 수진이는 뒤돌아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해요. 꼭 다시 올게요. 그 인사가 가게 안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김 사장님은 손을 위아래로 흔들며 배웅해 주었죠. 그래, 꼭 와라. 정말 따뜻한 하루였습니다. 수진 엄마와 수진이가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 뒷모습이 석양의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척 가벼웠죠. 오늘 하루 동안 받은 사랑과 나눈 사랑이 마음을 채우고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수진 엄마의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드려요. 정말 사랑해요. 수진 엄마는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수진이.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비록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서로가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수진이는 엄마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죠. 내년 생일에는 더 큰 선물을 해드리고 싶다고요. 집에 도착해서 둘이 함께 진짜 생일상을 받았습니다. 수진 엄마는 김 사장님이 주신 고기를 직접 구워주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올리자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죠. 그 소리와 냄새가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이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거든요. 고기가 익어가는 동안 수진 엄마는 김 사장님이 주신 사탕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이. 수진이가 감탄했어요. 딸기맛, 포도맛, 사과맛 사탕들이 알록달록 예쁘게 들어있었죠. 수진 엄마는 나중에 하나씩 나눠 먹자 하며 웃었습니다. 드디어 고기가 다 익었어요. 수진 엄마는 고기를 접시에 예쁘게 담아주었죠. 자, 우리 수진이가 준비한 생일상이다. 수진이는 뿌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고기 한 점을 수진 엄마가 먹었을 때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어. 라고 말했어요. 수진이는 그 말에 환하게 웃었죠. 정말이에요? 내년에는 더 맛있는 걸 해줄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한편 정육점에서는 김 사장님이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계산대 옆에는 수진이가 준 작은 종이약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하루가 얼마나 특별했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작은 것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언젠가 약속을 지키러 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 사장님은 종이약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까지 기다리는 것도 즐거울 것 같다고 말이에요.